어느 날 아침 이상한 일이. 울타리가 한 뼘이나 옮겨져 있네. 울타리가 움직인 거예요. 잠 안 자고. 잠을 안 자고? 오늘은 반드시 잡는다. 다음 날 울타리는 또 한 뼘 옮겨져 있었습니다. 분이가 꾀를 냈습니다. 울타리 밑에 항아리 함정을 사하. 칠복어른? 어른이 울타리를 옮긴 겁니까? 이놈들아, 먼저 꺼내줘. 대답부터 하십시오. 3개월의 미스터리, 항아리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야단 주막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장 걸어 다니는 울타리. 경상도 의성. 낙동강 지류가 흐르는 너른 들판 한가운데 50호쯤 되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이름은 밤나무골이라 했습니다. 뒷산에 밤나무가 많아서 붙은 이름이었지요. 밤나무골은 별일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농사 짓고 장에 가고 제사 지내고 가끔 동네 잔치를 하는 것이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크게 싸울 일도 없었고 크게 웃을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 마을에 사건이 생긴 것은 어느 해 가을이었습니다. 만석이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나이 45, 키가 장대 같고 목소리가 우렁찬 농부였습니다. 밤나무골에서 논새 맞이기를 붙이며 살았는데 부지런하고 성실하되 한 가지 흠이 있었습니다. 잠이 많았습니다. 해가 지면 저녁을 먹고 저녁을 먹으면 눕고 누우면 3초 만에 골아떨어지는 사내였습니다. 아내 분이가 여보 아궁이에 불 좀 넣어요 하면 이미 코를 골고 있었고 여보 문 단속했어요 하면 대답 대신 코 고는 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습니다. 분이가 늘 한탄했습니다. 이 양반은 잠이 재산이야. 잠을 팔면 부자가 될 텐데. 만석은 억울해했습니다. 농사꾼이 잠을 잘 자야 힘이 나지. 잠도 실력이요. 그랬습니다. 만석에게 잠은 실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력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만석의 집과 이웃집 사이에는 울타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쌀이 나무를 엮어 만든 울타리였습니다. 높이는 허리춤, 길이는 15걸음. 두 집 마당의 경계를 나누는 울타리였지요. 만석의 마당 쪽에는 장독대가 있었고 이웃집 마당 쪽에는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별것 아닌 울타리였습니다. 30년 전 만석의 아버지와 이웃집 칠복 영감의 아버지가 함께 세운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아침 만석이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장독대 앞에서 된장을 풀려는데 장독이 울타리에 닿아 있었습니다. 이 장독 여기 있었나? 만석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분이가 부엌에서 나와 보더니 말했습니다. 장독이 움직인 게 아니라 울타리가 움직인 거예요. 울타리가 어떻게 움직여? 내가 어떻게 알아요? 당신 눈으로 보세요. 어제보다 한 뼘은 이쪽으로 온 것 같지 않아요? 만석이 울타리를 살펴보았습니다. 확실히 울타리 기둥이 어제 있던 자리에서 한 뼘쯤 만석네 마당 쪽으로 와 있었습니다. 땅에 구멍을 파고 기둥을 다시 박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가 울타리를 옮긴 거야? 만석이 이웃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웃집에는 칠복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칠복 영감, 나이 63, 밤나무골 토박이, 만석보다 18살 위인 동네 어른이었습니다.
작은 체구의 허리가 약간 굽었고 눈이 가늘고 입이 얇아서 웃는 건지 찡그리는 건지 분간이 안 되는 얼굴이었습니다. 칠복 영감은 마을에서 고집 영감으로 불렸습니다. 한 번 아니라고 하면 절대 안 하고 한 번 한다고 하면 반드시 하는 성미였습니다. 아내 순덕이 영감 지붕에 이영 좀 갈아요 하면 내년에 하고 순덕이 내년엔 해줄 거예요 하면 내년에 가서 생각해 보겠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칠복 영감이 울타리를 옮겼을까요? 만석은 칠복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칠복 어른, 혹시 우리 집 울타리를 손대셨습니까? 칠복 영감이 마당에서 호미를 갈며 고개도 안 돌리고 대답했습니다. 울타리, 내가 왜? 어젯밤에 울타리가 한 뼘 옮겨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겠지. 바람에 울타리가 옮겨집니까? 내가 알게 뭔가. 칠복 영감은 그 말만 하고 호미를 갈았습니다. 만석은 어른에게 더 따지기가 못해서 돌아왔습니다. 분이가 물었습니다. 뭐래요? 바람이 불었겠지. 레요. 바람이 울타리를 옮겨요. 기둥을 뽑아서 다시 박는 바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지켜봐요. 잠을 안 자고? 잠을 안 자고. 만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부탁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마당 한 구석에 멍석을 깔고 앉았습니다. 울타리가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달이 밝아서 시야가 좋았습니다. 만석은 두 눈을 부릅뜨고 울타리를 노려보았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잡는다. 자정이 되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축시가 되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인시가 되었습니다. 만석이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멍석 위에 벌러덩 누워 입을 벌리고 하늘을 향해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잠이 실력인 사내의 실력이 유감없이 발휘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석이 눈을 떴습니다. 울타리가 또 한 뼘 옮겨져 있었습니다. 분이가 빗자루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잡았어요? 코 고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어요. 울타리를 옮기는 사람이 오다가 그 코 소리에 놀라서 도망갔으면 모를까 되레 안심하고 옮겼을 거예요. 만석이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내일은 꼭, 내일도 그러면 내가 지킬 거예요. 이틀째 밤도 같았습니다. 만석은 마루에 앉아 버텼지만 자정을 넘기지 못하고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울타리는 또 한 뼘. 사흘째도, 나흘째도, 닷새째도. 울타리는 매일 밤 한 뼘씩 만석네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장독대가 울타리에 밀려 비좁아졌고 석 달이 지나자 마당에서 빨래를 넣을 공간이 사라졌습니다. 만석은 점점 분노했지만 범인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을 이길 수가 없었으니까요. 분이가 말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집 마당이 없어지겠어요. 만석이 대답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먼저 없어지겠소. 잠을 못 자니 사람이 녹는 것 같소. 그러니까 내가 방법을 알려줄 테니 잘 들어요. 만석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2장 아내의 꾀 분이는 영리한 여자였습니다. 시집 오기 전 대구 장터에서 떡을 팔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장사꾼이 머리가 좋아야 살아남는 법인데 분이는 그 중에서도 수가 뛰어났습니다. 떡을 팔면서 손님의 심리를 읽고 값을 깎으려는 사람에게는 이 떡은 어제보다 좁쌀이 더 들어갔어요
라고 말에 되레 비싸게 팔았습니다. 그런 분이가 낸 꾀는 이랬습니다. 울타리 밑에 항아리를 묻어요. 항아리, 빈 항아리요. 큰 것으로. 울타리 기둥 바로 밑에 묻되 뚜껑은 나무잎으로 덮어 놓아요. 밤에 울타리를 옮기려고 기둥을 뽑는 순간 발밑이 푹 꺼지면서 항아리에 빠질 거예요. 만석이 감탄했습니다. 오, 함정이구나. 조용히 해요. 동네방네 들리게. 그런데 그 큰 항아리를 어디서 구하오? 뒷곁에 김장 담그던 항아리 있잖아요. 작년에 깨져서 못 쓰는 거. 그건 바닥에 금이 갔는데. 사람 잡는데 바닥이 중요해요? 빠지기만 하면 되지. 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만석은 울타리 기둥 바로 밑에 구덩이를 팠습니다. 깊이는 허리까지. 그 안에 깨진 항아리를 넣고 위에 얇은 판자를 덮고 판자 위에 흙을 뿌리고 흙 위에 낙엽을 덮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울타리 밑에 평범한 땅이었습니다. 분이가 점검했습니다. 잘 됐어요.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나는 또 밤새 지켜봐야 하오? 안 지켜봐도 돼요. 당신은 자요. 빠지면 소리가 날 테니까. 소리가 안 나면? 그때는 내가 나가 볼게요. 당신은 코나 골아요. 만석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만석은 분이의 허락을 받고 일찍 잠들었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분이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워있되 귀만 열어두었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축시가 되었습니다. 인시 무렵이었습니다. 마당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 누군가 조심스럽게 흙을 밟는 소리. 분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쿵, 으악. 굵은 비명이 밤하늘에 울렸습니다.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 흙이 무너지는 소리, 그리고 허우적거리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분이가 벌떡 일어나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울타리 밑에 사람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허리까지 구덩이에 빠진 채 두 팔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등잔을 비추었습니다. 칠복 영감이었습니다. 제3장 항아리 속의 영감. 칠복 영감은 항아리 안에 허리까지 빠진 채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깨진 항아리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바지가 찢어졌고 흙이 얼굴에 묻어 있었고 머리에는 낙엽이 잔뜩 붙어 있었습니다. 63 먹은 동네 어른의 체면은 항아리 밑바닥에 빠져 있었습니다. 칠복 어른. 분이가 소리치자 방 안에서 만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3초 만에 잠드는 사내가 이번에는 3초 만에 깬 것이었습니다. 만석이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칠복 영감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칠복 어른, 어른이 울타리를 옮긴 겁니까? 칠복 영감이 항아리 안에서 고함을 쳤습니다. 이놈들아, 먼저 꺼내주오. 대답부터 하십시오. 울타리를 옮긴 것이 어른입니까? 꺼내주면 말해줄 것이야. 말해주시면 꺼내드리겠습니다. 칠복 영감과 만석이 항아리를 사이에 두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분이가 한숨을 쉬며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일단 꺼내드려요. 항아리에서 감기 걸리시면 우리 탓이에요. 만석이 못마땅한 얼굴로 칠복 영감의 팔을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칠복 영감이 항아리에서 나왔습니다. 온몸에 흙이 묻고 바지가 찢어지고
허리를 움켜잡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러웠는지 분이가 입을 틀어막고 웃음을 참았습니다. 웃지 마라. 칠복 영감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셋이 만석의 방에 마주 앉았습니다. 만석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칠복 어른, 왜 울타리를 옮기셨습니까? 땅을 넓히려고 그러신 겁니까? 칠복 영감이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어른, 석 달째 매일 밤 울타리를 옮기셨습니다. 우리 마당이 세 자나 줄었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칠복 영감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이가 숭늉을 한 사발 내밀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른, 속사정이 있으시면 말씀하셔요. 화내지 않을 테니까요. 만석이 끼어들었습니다. 나는 화낼 수도 있소. 분이가 만석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만석이 억 소리를 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칠복 영감이 숭늉을 한 모금 마시고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땅을 넓히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왜요? 내 마당 밑에 항아리가 하나 묻혀 있다. 만석과 분이가 동시에 눈을 깜박였습니다. 항아리요. 제사장 30년 전의 항아리. 칠복 영감의 이야기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칠복 영감이 30살이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갓 결혼한 칠복은 아내 순덕과 밤나무골에서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젊었고 건강했고 부지런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첫 해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순덕이 친정에서 가져온 비상금이었습니다. 여보, 이것은 우리 친정어머니가 주신 비상금이에요. 은자 10냥이에요. 절대 쓰지 마시고 정말 급할 때만 쓰세요. 순덕이 비상금을 항아리에 넣어 마당에 묻으려 했습니다. 칠복이 물었습니다. 어디에 묻을 거요? 감나무 밑이요. 감나무 밑이 땅이 부드러우니까. 감나무 밑은 장마 때 물이 괴요. 부엌 뒤가 낫소. 부엌 뒤는 습해서 항아리가 깨져요. 그러면 울타리 밑은 어떠오? 울타리 밑? 울타리 기둥 옆에 묻으면 누가 거기에 돈이 있을 줄 알겠소.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칠복이 울타리 기둥 옆에 구덩이를 파고 은자 10냥이 든 항아리를 묻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문제는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3년 뒤 칠복의 어머니가 크게 편찮으셨습니다. 의원비가 필요했습니다. 칠복은 순덕 몰래 비상금 항아리를 파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항아리가 없었습니다. 울타리 기둥 옆을 팠는데 아무리 파도 항아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칠복은 당황했습니다. 분명 여기 묻었는데 밤에 몰래 더 넓게 파보았지만 역시 없었습니다. 순덕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비상금을 함부로 쓰려 했다는 것을 들키면 순덕이 불같이 화를 낼 것이 뻔했으니까요. 결국 칠복은 이웃에게 돈을 빌려 어머니의 의원비를 마련했고 항아리 이야기는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도 칠복은 그 항아리를 잊지 못했습니다. 은자 10냥이면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논밭 맞이기를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땅 어딘가에 묻혀 있다는 생각이 30년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묻은 자리가 맞는데 왜 없었을까? 칠복은 30년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을 한 가지 가능성에 도달했습니다. 울타리가 옮겨진 것이 아닐까. 30년 전에 울타리를 처음 세운 것은
만석의 아버지와 칠복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 번 울타리를 고쳐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20년쯤 전 큰 태풍에 울타리가 쓰러져서 다시 세웠는데 그때 위치가 원래 자리와 달랐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울타리가 칠복네 마당 쪽으로 한두 자 옮겨져서 다시 세워졌다면 칠복이 묻은 항아리는 울타리 기둥에서 약간 떨어진 곳, 그러니까 지금은 만석네 마당 쪽에 해당하는 땅 밑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칠복은 울타리를 원래 자리로 되돌리면 항아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만석에게 울타리를 옮기자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려면 비상금 이야기를 해야 하고, 비상금 이야기를 하면 30년 전에 순덕 몰래 파내려 했다는 것까지 들통나니까요. 그래서 칠복은 밤마다 몰래 울타리를 한 뼘씩 옮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만석과 분이는 이야기를 듣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만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은 땅을 넓히려고 울타리를 옮긴 게 아니라 30년 전에 묻은 비상금 항아리를 찾으려고 옮기신 겁니까? 그렇다. 그걸 왜 말을 안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으면 제가 같이 찾아드렸을 텐데. 칠복 영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덕이한테 들키면 안 되는 일이다. 30년 전에 몰래 파내려 한 것을 알면 그 사람이 나를 가만두겠느냐. 분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어른, 순덕 어머님이 그렇게 무서우세요? 칠복 영감이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다. 호랑이보다 무섭다. 분이가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30년이나 숨기신 건 좀. 30년이 지나면 잊혀질 줄 알았는데 은자 열량은 30년이 지나도 안 잊혀지더라. 만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른, 그러면 항아리는 찾으셨습니까? 칠복 영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못 찾았다. 울타리를 석 달째 옮겼는데도 안 나온다. 제5장 땅을 파다. 분이가 제안했습니다. 어른,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울타리를 옮기지 말고 울타리 주변의 땅을 직접 파보는 거예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칠복 영감이 머뭇거렸습니다. 순덕이가 알면, 순덕 어머님이 안 계실 때 하면 되죠. 내일 장날 아닌가요? 순덕 어머님이 장에 가시는 동안 파면 돼요. 만석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우리가 왜 도와줘야 하오? 석 달째 우리 마당을 갉아먹은 사람을 도와야 해요? 분이가 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항아리를 찾아드리면 울타리가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그야 그렇지만, 그리고 칠복 어른이 은자 열량을 찾으면 울타리 옮긴 것에 대한 사과로 우리한테 엿이라도 한 궤짝 사주시겠죠. 분이가 칠복 영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칠복 영감이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엿 2궤짝이라도 사주마. 결정됐네요. 만석은 어이없는 얼굴로 아내와 이웃을 번갈아 보았지만 어느새 삽을 들고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순덕이 장에 간사히 셋은 울타리 주변의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이 삽질을 했고 칠복 영감이 방향을 지시했고 분이가 파는 흙을 치웠습니다. 더 왼쪽이다. 여기요? 아니, 조금 더. 어른, 30년 전 기억이 맞는 겁니까? 30년 전에 묻은 건데 정확할 리가 있나? 대충 이 근처다. 대충이라뇨. 만석이 투덜거렸지만 계속 팠습니다. 한 자를 파도 없었습니다.
두 자를 파도 없었습니다. 세 자를 파자 삽에 돌이 걸렸습니다. 돌이다. 돌이 아니라 항아리일 수도 있소. 만석이 조심스럽게 주변을 파냈습니다. 갈색 도자기의 둥근 표면이 드러났습니다. 항아리다. 칠복 영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찾았다. 찾았어. 셋이 힘을 합쳐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뚜껑이 밀랍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밀봉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칠복 영감이 떨리는 손으로 밀랍을 뜯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은자가 없었습니다. 대신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만석이 물었습니다. 은자는요? 칠복 영감이 종이를 꺼내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또박또박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감, 나 때문에 어머님 약값 걱정했지요? 은자 10냥은 제가 꺼내서 의원에게 드렸습니다. 당신이 밤에 몰래 파내려 한 것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화내지 않을게요. 어머님 살리려고 한 것이니까. 다만 당신이 직접 말하지 않은 것은 서운합니다. 앞으로는 나한테 먼저 말해요. 순덕. 칠복 영감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것이. 만석과 분이가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분이가 먼저 깨달았습니다. 어른 순덕 어머님이 30년 전에 이미 다 아시고 계셨던 거예요. 칠복 영감이 멍하니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순덕은 3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칠복이 밤에 몰래 비상금을 파내려 한 것도, 그 이유가 어머니의 약값이었다는 것도. 순덕은 화를 내는 대신 직접 은자를 꺼내 의원에게 주고 항아리 안에 편지만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0년간 순덕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칠복 영감의 눈이 젖어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30년을 기다린 거야. 내가 직접 말하기를. 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덕 어머님은 은자가 아까운 게 아니었어요. 어른이 말해주지 않은 것이 서운했던 거예요. 칠복 영감이 종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만석이 멋쩍게 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은자 10냥은 30년 전에 이미 의원비로 쓰인 거고 항아리 안에는 편지뿐이었던 거요. 그렇다. 그러면 어른이 석 달간 울타리를 옮긴 것은 헛고생이었지. 만석이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분이가 입을 틀어막고 있었지만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만석도 참지 못하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허허허, 30년 전에 없어진 돈을 찾겠다고 석 달간 남의 울타리를 옮기셨다고요? 어른, 이건 정말. 칠복 영감이 울다 웃다 하며 말했습니다. 웃어라. 웃을 만하다. 셋이 마당 한가운데서 웃었습니다. 칠복 영감은 울면서 웃었고, 만석은 배를 잡고 웃었고, 분이는 웃다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6장 순덕의 눈물.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순덕이었습니다. 칠복 영감이 석 달간 밤마다 울타리를 옮겨온 것을 순덕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에 편지가 발견된 것도. 칠복 영감이 말했습니다. 순덕이한테는 말하지 마라 다오. 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른 또 숨기시려고요? 30년 전에 숨긴 것 때문에 석 달간 울타리를 옮기셨잖아요. 또 숨기면 이번에는 뭘 옮기실 건데요? 담장이요. 칠복 영감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만석이 거들었습니다. 어른, 분이 말이 맞습니다.
춘덕 어머님한테 말씀하십시오. 어머님은 30년 전에 이미 용서하셨잖습니까? 편지에 화내지 않을게요라고 쓰셨잖습니까? 그때 화를 안 냈어도 30년 뒤에 울타리를 옮긴 건 별개의 문제 아닌가. 그건 그렇긴 한데. 분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른은 가만히 계세요. 칠복 영감이 겁먹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말하면 더 무서운데. 그날 저녁 장에서 돌아온 순덕이 분이의 초대를 받아 만석의 집으로 왔습니다. 순덕은 61살, 칠복보다 2살 아래였습니다. 작은 체구의 둥그런 얼굴, 웃을 때 눈이 사라지는 인자한 표정의 여인이었습니다. 다만 화가 나면 목소리가 산을 넘는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분이가 숭늉을 내오며 말했습니다. 순덕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이냐? 분이가 울타리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울타리가 석 달간 옮겨진 것, 칠복 영감이 범인이었던 것, 30년 전 비상금 항아리를 찾으려 한 것, 항아리 안에서 편지가 나온 것. 순덕은 듣는 내내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분이가 말을 마치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만석은 순덕의 표정을 살피며 칠복 영감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칠복 영감은 방 구석에서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순덕이 입을 열었습니다. 영감. 칠복 영감이 움찔했습니다. 예. 30년 전에 내가 편지를 넣어둔 거 알지? 오늘 알았소. 30년간 그 항아리를 못 잊었어. 은자 열냥이 거기 있는 줄 알았으니. 은자 열냥. 순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30년간 기다렸어. 당신이 나한테 어머니 약값에 비상금을 썼소라고 말해주기를. 그 한마디를. 칠복 영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오. 미안한 게 아니야. 서운한 거야.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당신은 말을 안 하고 울타리를 옮겼어. 나한테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 칠복 영감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자가 아까운 게 아니야. 당신이 나를 믿지 못한 게 아픈 거야.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만석과 분이는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남의 부부싸움에 끼기엔 공기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칠복 영감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품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를 꺼내 순덕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을 읽고 30년 만에 알았소. 당신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바보였소. 순덕이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자신이 30년 전에 쓴 편지였습니다. 순덕이 편지를 읽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내 글씨가 이랬구나. 30년 전에는 이렇게 삐뚤빼뚤 썼었네. 칠복 영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글씨가 좋아졌소. 몰라. 30년간 쓸 일이 없었으니까. 앞으로는 편지를 쓰겠소. 할 말이 있으면 항아리에 넣지 말고 직접 쓰겠소. 순덕이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편지 말고 입으로 말해. 또 30년 뒤에 꺼내볼 셈이야? 칠복 영감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분이가 슬며시 끼어들었습니다. 순덕 어머님, 그러면 화 안 내실 거예요. 순덕이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는 났지. 30년 전에도 났고 지금도 났어. 칠복 영감이 다시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근데
춘덕이 코를 한 번 풀고 말했습니다. 울타리는 제자리로 돌려놔. 그리고 만석이 내 마당 파놓은 것도 메워놔. 그게 사과야. 칠복 영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일 당장 하겠소. 그리고 예, 나한테 엿 사줘. 분이한테도 여지엿은 몇 괴짝이면 되겠소. 괴짝까지는 안 바래. 한 근이면 돼. 칠복 영감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석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석 달간 잠을 못 잤는데요. 춘덕이 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석아, 내가 잠을 못 잔 건 울타리 때문이 아니라 원래 잠이 많아서 밤새는 게 힘들었던 거 아니냐? 그건 그냥 자. 내 특기잖아. 만석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제7장 울타리 안쪽과 바깥쪽. 다음 날 아침 칠복 영감은 약속대로 울타리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만석이 옆에서 도왔습니다. 기둥을 뽑고 원래 자리에 다시 박고 쌀이나무를 고쳐 엮었습니다. 반나절이 걸린 작업이었습니다. 울타리가 제자리로 돌아오자 만석의 장독대가 다시 여유로운 공간을 되찾았습니다. 분이가 장독대 앞에 서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야 마당 같네요. 칠복 영감이 구덩이를 메우며 말했습니다. 미안했네. 석 달간 고생시켰어. 만석이 대답했습니다. 어른, 저야 잠만 못 잔 거지만 분이는 매일 밤 저 대신 지킨 사람입니다. 분이한테 사과하셔야지요. 분이가 손을 저었습니다. 사과는 됐고 약속하신 엿이나 주세요. 칠복 영감이 씩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칠복 영감은 장터에 가서 엿새 근을 사왔습니다. 한 근은 순덕에게, 한 근은 분이에게, 한 근은 만석에게 주었습니다. 만석이 엿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어른, 은자 열량은 결국 30년 전에 의원비로 다 쓰인 거잖습니까? 속상하지 않으십니까? 칠복 영감이 엿을 한 입 떼어 씹으며 말했습니다. 속상하지. 은자 열량이면 논반 마지기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말이다. 칠복 영감이 씹던 엿을 삼키고 말했습니다. 춘덕이가 그 돈으로 어머니를 살렸잖아. 내가 어머니한테 직접 드리지 못한 것을 순덕이가 대신 해준 거야. 그리고 30년간 한마디도 안 하고 기다려준 거고. 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은자 열량은 없어진 게 아니라 이미 쓰인 거군요. 그래. 제일 좋은 데 쓰인 거지. 칠복 영감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30년 만에 알았습니다. 약간 내준 것이 순덕이었다는 것을.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소문이란 것은 마을에서 가장 빨리 퍼지는 물건이니까요. 울타리 사건은 3일 만에 밤나무골 전체에 퍼졌습니다. 칠복 영감이 30년 전 비상금 찾으려고 석 달간 울타리를 옮겼대. 항아리를 찾았는데 돈 대신 편지가 나왔대. 순덕이가 30년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었대. 마을 사람들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주막에서 술을 마시던 영감들이 말했습니다. 칠복이 그 영감 30년간 은자 열량을 못 잊었다니. 그 고집이 어디 갔겠나. 고집이 아니라 미련이지. 은자 열량짜리 미련. 그래도 순덕이가 대단하지 않나. 30년간 알면서 모른 척 기다린 거잖아. 여자가 무서운 게 그런 거야.
알면서 안 말하는 거. 우리 마누라도 그런가? 자네 마누라는 알면 바로 말하잖아. 산 넘어가게. 영감들이 웃었습니다. 안악들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빨래터에서 분이가 이야기를 하자 안악 넷이 둘러앉아 들었습니다. 항아리에서 편지가 나왔다고? 네. 춘덕 어머님이 30년 전에 쓴 거예요. 세상에 30년을 기다렸다니. 춘덕 어머님이 성인이야, 성인. 나 같으면 30년은커녕 3일도 못 참아. 내 남편이 그랬으면 그날로 쫓아냈을 거야. 안악들이 깔깔거렸습니다. 그중 한 안악이 물었습니다. 근데 칠복 영감은 반성하긴 한 거야? 분이가 대답했습니다. 엿색은 사오셨어요. 엿색은 30년 묵은 잘못에 엿색은이면 좀 적지 않아. 순덕 어머님이 한 근이면 된다고 하셨어요. 역시 순덕이가 성인이야. 안악들이 또 웃었습니다. 칠복 영감은 사건 이후 마을에서 놀림을 좀 받았습니다. 주막에 가면 영감, 오늘은 울타리 안 옮겨 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고, 장터에 가면 비상금 찾으셨소 하는 인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칠복 영감은 처음에는 짜증을 냈지만 점점 자신도 웃게 되었습니다. 허허, 내가 바보짓을 했지. 30년 묵은 바보짓을. 그해 겨울 밤나무골에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만석의 집과 칠복 영감의 집 사이에 울타리가 없어졌습니다. 만석과 칠복 영감이 합의하에 울타리를 걷어낸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이 물었습니다. 울타리를 왜 없앴어? 만석이 대답했습니다. 울타리가 있으니까 옮기는 사람이 생기지. 없으면 옮길 것도 없어. 칠복 영감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울타리가 없으니까 내 마당에서 만석이네 장독이 보이고 만석이네 마당에서 내 감나무가 보여. 더 넓어 보여. 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래 두 집 마당을 합치면 넓은데 울타리로 나눠 놓으니까 좁아 보였던 거예요.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타리만 그런 게 아니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지. 가운데 뭘 세워놓으면 좁아 보여. 울타리가 없어진 자리에는 대신 낮은 돌담이 놓였습니다. 넘어다 볼 수 있을 정도의 허리춤 높이. 위에는 분이가 호박 넝쿨을 올려놓았고 가을이 되면 칠복내 감나무에서 떨어진 감이 돌담 위에 굴러와 만석내 마당에 떨어졌습니다. 만석이 감을 주워 먹으며 말했습니다. 어른, 감이 울타리를 넘어왔습니다. 이것도 범죄입니까? 칠복 영감이 웃었습니다. 감이 제 발로 넘어온 거니까 무죄다. 순덕이 덧붙였습니다. 감값은 받을 거야. 아이고, 어머님. 봄이 되었습니다. 돌담 위에 호박 넝쿨에 노란 꽃이 피었습니다. 꽃 위로 벌이 날아다녔고 벌은 칠복내 마당과 만석내 마당을 가리지 않고 오갔습니다. 만석이 마루에 앉아 호박꽃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울타리가 있을 때는 저쪽이 보이지 않았는데 없으니까 이렇게 좋은 풍경이었구나. 분이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칠복 어른이 30년간 숨긴 것도 일종의 울타리였잖아요. 말을 안 하면 마음에 울타리가 생기고 울타리가 생기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철학자가 다 됐구려. 떡장수 출신 철학자예요. 만석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때 칠복 영감과 순덕이 돌담 너머에서 나타났습니다. 순덕이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항아리였습니다. 작은 항아리 하나. 이건 뭡니까?
분이가 물었습니다. 춘덕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새 비상금이야. 이번에는 영감이 직접 묻으래. 칠복 영감이 멋쩍은 얼굴로 항아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울타리 밑이 아니라 두 집 가운데 돌담 밑에 묻겠소. 그래야 찾을 때 같이 찾지. 춘덕이 웃었습니다. 또 몰래 파내려 하면 이번에는 30년이 아니라 3일 만에 알아챌 거야. 알았소, 알았소. 칠복 영감이 삽을 들고 돌담 밑에 구덩이를 팠습니다. 만석이 도왔고 분이가 흙을 치웠고 순덕이 항아리를 넣었습니다. 넷이 함께 흙을 덮었습니다. 순덕이 돌담 위에 올려놓은 호박 넝쿨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 호박이 자라면 항아리 위를 덮어줄 거야. 그러면 아무도 모르지. 칠복 영감이 물었습니다. 이번에도 편지를 넣을 거요? 순덕이 피식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안 넣을 거야. 왜? 30년간 기다릴 일이 없으니까. 이제는 말로 하면 되니까. 칠복 영감이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순덕이 칠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다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위로 봄 햇살이 비쳤습니다. 만석이 분이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비상금 만들까? 분이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비상금을 묻으면 어디 묻었는지 까먹을 사람이에요. 그건 부정할 수 없소. 차라리 제가 관리할게요. 그것도 무서운데. 뭐가 무서워요? 30년 뒤에 편지 나오면 어쩌오? 분이가 만석의 팔을 툭 쳤습니다. 나는 편지 안 넣어요. 바로 말할 거니까. 만석이 웃었습니다. 돌담 위에 호박꽃 사이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밤나무골의 봄은 평화로웠고 두 집 사이의 울타리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